안녕하세요. 조영기의 통일꿈틀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일, 4월 3일 북한 평양, 동평양 대극장 또 요경체육관에서 우리 유명한 가수들이, 대중가수들이 가서 공연한 그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대남 유화정책에 속지 말자라는 것이 저희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제 한국의 거의 모든 중요한 채널들이 이 녹화 중계를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유명한 가수 조용필, 이선희 또 젊은 아이돌 그룹인가요? 레드벨벳도 나오고 윤도현도 나오고 이런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이걸 잠깐 봤더니 북한 관중의 경직된 태도에서 형식적으로 박수치고 우리 같았으면 굉장히 환호하고 뛰고 날뛰고 그랬을 건데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5분 우리 예술단이 북한 가서 방송한 주제, 공식적인 주제는 남북평화 협력기호 남측예술단 평양 공연인데 이것을 우리로는 부제로 이렇게 다뤘습니다. 봄이 온다. 과연 예술단이 파견된다고 남북한 간에 봄이 올까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것은 4월 1일 우리 공연할 때 김정은이가 깜짝 공연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였던 것 같아요. 레드벨벳하고 악수도 하고 또 저는 레드벨벳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아마 김정은은 동시대의 그런 그 세대이기 때문에 레드벨벳의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전 그런데 이 레드벨벳이 한국에 와서 또 김정은이 하고 악수한 거가 굉장히 영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네요. 과연 독재자하고 같이 악수한 것이 영광인지 조금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연을 깜짝 참관, 공연을 관람했던 김정은이가 가을에는 서울에서 다시 북측예술단이 공연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렇게 보면 한반도에는 봄이 오고 한반도에는 평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과연 평화가 이런 예술단만 가지고 왔을까요? 물론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것처럼 이것이 성사된 것은 우리 김정은이가 금년 신년사를 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겠다. 남북의 위대한 국제 행사이기 때문에 참가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지금 영의 몸으로 가가 있고요. 그런데 아무런 공헌도 하지 않고 매일마다 핵이나 실험이나 하고 미사일 펑펑 날리던 친구가 와서 숟가락 하나 놓는 격이 됐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정의용 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 특사단이 방북해서 북한에서 김정은하고 만나서 와서 결과 보도문을
냈는데 그 보도문이 6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개 항목 중에서 첫 번째는 이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하는 그, 또 두 번째는 뭐 미국하고 관계 개선하는 거. 세 번째는 핵 개발할 이유가 없다.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6가지인데 마지막 항목에 바로 어떤 내용이 있느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조성된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가지고 남측 태권도 시범단하고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했다. 그래서 이 일환으로 급히 만들어져서 북한에 갔습니다. 정말 재밌는 것은 북한이 왜 이렇게 강경노선을, 지난해까지 강경노선을 쓰다가 지금 갑자기 유화노선으로 노선을 바꿨는가. 쉽게 이야기하면 하루아침에 표변한 것입니다. 갑자기 변한 겁니다. 왜 갑자기 변했는가? 뭐 한 서너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부터 시작해서 심각한 경제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기댈 구석은, 그러나 그 기댈 언덕은 바로 한국밖에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미국의 강경 정책에 김정은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도저히 이 방법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북한이 왜 이렇게 갑자기 표변했는가. 그래서 우리 많은 국민들은 아마 북한이 이제 정말로 변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의 대남 통일 혁명 전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강경 노선과 유화 노선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했다. 강경 노선이라는 것은 뭐 천안함 폭침 또는 연평도 포격 같은 이런 군사 도발을 자행하는 것이다. 또는 심하면 자기네들이 힘이 있으면, 북한이 힘이 있으면 하시라도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것이다. 뭐 1968년, 69년에 김신조의 청와대 습격이나 또는 울진 삼척의 무장공비 침투 사건도 강경 노선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이 직면해 있는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댈 언덕이 좋은 한국에 기대기 위해서 대화라는 카드를 끄집어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북한이 대화나 또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쓴다고 해서 북한이 진짜로 변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4월 1일 갑자기 김정은이가 동평양 대극장에 나타났습니다. 관람하러. 이 관람하러 났는데 우리 기자단들이 갔어. 그 사실을 취재하려고 그러니까 북한의 보위부 친구들이 전부 다 경호를 과다하게 해서 취재가 통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나타났어요.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었고 남북 회담할 때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늘 쏟아냈고 또 폭탄주도 잘 마신다고 그래요. 또 술도 고래라고 그래요. 김영철이. 이 김영철이가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었던 김영철이가 나타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한국에서 남측에서 내가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김영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날 취재진의 취재를 통제한 것이 잘못되었다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전날 김정은이가 동평양 대극장에 나타나서 우리 예술단원들, 한국에서 간 예술단원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굉장히 유화적 친밀감을 보이는 유화적 제스처를 보입니다. 김정은이 물론 김정은의 지시를 받았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의 통일 전략 전술적 차원에서 굉장히 표변한 것이 바로 김영철의 사과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걸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위험한 것은 바로 김영철의 또는 김정은의 유화적 친밀적 태도 때문에 핵이 한국에서 핵 문제가 사라졌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것은 굉장히 큰 경각심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무엇이냐면 핵이 대한민국을 정조준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 정신 상태가 북한 가서 노래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이 핵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저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국가의 국력은 경제력과 군사력 그리고 사상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그러면 물론 남북한 간의 경제력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 규모로 따지면 우리가 한 40배 정도 북한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군사력은 우리는 전부 다 알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경제력이 높으니까 북한보다 군사력이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는 4차 핵실험하고 난 이후에 어느 한반도 선진화 재단이라는 곳에서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비교하니까 한국이 100이면 북한이 4차 핵실험하고 난 이후 지금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했으니까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군사적 진화가 군사력이 강화됐을 것이다 라고 감안을 하면 이 수치보다는 높을 겁니다. 한국이 100이면 4차 핵실험하고 난 뒤에 북한은 130, 한 2, 3 정도 나온 걸로 저희들이 질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북한에는 핵무기가 작게는 20개, 많게는 50개 또는 뭐 어떤 핵폭탄까지 합치면 한 100개 정도 있는 거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력인데 한국의 사상력과 북한의 사상력을 비교하면 우리의 중요한 군사적 후원국인 또는 국가의 가치를 같이 가져가는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반미가 굉장히 높은 수치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김영철이가 우리 기자단들에게 내가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무엇을 목표로 했는가? 남남 갈등을 유발했다. 그리고 이 남남 갈등을 유발하면서 한국에는 대남 통일 전술적 차원에서 바로 유화 정책을 쓰면서 우리의 정신력을 해이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평양에 우리의 예술단이 가서 공연한 거 저는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이 예술단이 파견돼서 됨으로 해서 우리의 대북 경각심 또는 북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정신력이 해이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북한이 대남 유화 정책으로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유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저는 북한 유화 정책으로 나온다고 해서 북한의 핵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유화 정책이 있더라도 우리는
북한의 유화 정책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북한의 대남 유화 정책에 속으면 우리는 북한에 흡수 통일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